자, 문제 3번이고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클래스 포인트 하고서 선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뼈대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nit 함수예요. init 메서드죠. 자, 여기서 그 2차원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평면의 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변수들을 선언하고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메서드는 move예요.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는 distance예요. 여기서도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쵸? 뭐 아규먼트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만드실 때도요. 그 문서 주석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클래스 안에다가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주석이 됩니다. 클래스가 어떤 객체를 표현하는 것인지, 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어떤 값들을 넘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뭐, 2차원 평면, 평면에서 점의 좌표 x, y를 뭐 표현하는 클래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포인트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 X좌표, Y좌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여기서 문제에서 드렸어요. 그죠? X좌표와 Y좌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진 2차원 평면의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 그 다음에 만들어진 2차원 평면의 점의 y좌표, 이렇게 값들을 우리가 넣어줄 수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값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주는 방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생성자한테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x라는 파라미터와 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두 개의 값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주면 첫 번째 값은 포인트의 x좌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포인트의 y좌표로 저장하도록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생성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문제에서 더 드린 게 있죠. x좌표의 기본값은 0으로 하자, y좌표의 기본값은 0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자라는 뜻이에요. 생성자도요, 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 이런 모든 메서드들도 넓은 의미로는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파라미터 선언할 때 그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디폴트를 줄 수가 있죠. 그죠? 어, 이게 파라미터의 디폴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는 경우에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죠. x좌표를 주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x좌표로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y좌표를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어, 셀프의 y라고 하는 변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어 보고요. 얘가 이 기본값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를 P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렇게만 생성하시면 돼요. 자,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2차원 평면에서의 점의 좌표 x, y를 표현하는 클래스다. init 함수 호출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문서가 보이네요. 그죠? 여기 있는 문서가 보이면서 자, x는 0이고 y도 0이다. 디폴트 값이 있는 형태로 보여주죠. 아규먼트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아규먼트 두 개가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생성을 하고요. 이 P1의 X좌표, Y좌표를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문으로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뭐 X좌표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이렇게 할까요? 자, 포인트 1의 X좌표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P1 점.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함수 이름과 메서드 이름과 그 다음에 변수 이름들이 보이죠. P1.x가 X좌표고 P1.y가 Y좌표란 말이에요. X좌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 Y좌표 0이라고 되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 생성자에서도 일반적인 함수처럼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들이 사용이 돼서 이렇게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0인 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 생성자를 또 다르게 호출을 해볼게요. 두 번째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뭐 5라고만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자, 일단 실행을 먼저 할게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죠? 위치에 맞게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값은 무슨 변수에, 무슨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죠? x에 할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규먼트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의 x좌표가 5가 되는 거죠. 점의 y좌표는요? 포인트의 y좌표는 우리가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돼요? y는 그대로 0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달해준 아규먼트만 x좌표로 이용이 되고요. y좌표는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y좌표는 디폴트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점을 만든 거냐면 x좌표가 5이고 y좌표가 0인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를 프린트해 보시면은요. 포맷 스트링 x는 하고서 x좌표 출력하고요. y는 하고서 y좌표를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x좌표를 출력할 거냐면 p2라고 하는 포인트의 x좌표와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포인트의 y좌표를 출력할 거죠. 네,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죠.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어 x좌표는 디폴트 값 0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y좌표만 우리가 값을 주고 싶어요. 세 번째 점을 생성을 하는데 세 번째 포인트를 생성을 하는데 x좌표는 디폴트 값인 0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고요. y좌표에만 우리가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죠?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워드 아규먼트를 쓸 수밖에는 없죠. 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점의 좌표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P3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X좌표, 그 다음에 P3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Y좌표 출력해 보시면 원하는 대로 되죠.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파라미터들이 선언된 위치, 순서 그대로 차근차근 전달하는 아규먼트.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서 아규먼트가 무슨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 키워드 아규먼트. 기억나시죠? 함수랑 똑같아요. 함수, 생성자를 일반적인 함수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름이 뭐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데 실제로 호출되는 그 함수의 이름은 밑줄 init 밑줄이다. 네. 그것만 다를 뿐이고 우리가 함수에서 공부해서 학습했었던 모든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물론 x좌표, y좌표를 다 줄 수도 있죠. 그죠? x좌표, y좌표를 다 줄 수도 있어요. 음. P 4라고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볼까요? 포인트 뭐 x좌표 1, y좌표 1 이렇게 주면 그죠? 이거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포맷, 스트링, x좌표 이번에는 P4라고 하는 포인트의 x좌표와 그리고 y, P4라고 하는 포인트의 y좌표를 출력해 보시면 x좌표 1, y좌표 1이라고 나오죠. 되셨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기본값을 주자라고 이렇게 드렸던 의도는 init 메서드를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선언해야 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디폴트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을 설정하게 되면 생성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에서 저걸 드렸던 거예요.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죠?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둘 다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줘도 가능한 거고요. 아규먼트를 한 개만 줘도 되고, 아규먼트를 한 개를 줄 때, 포지셔널 방식도 가능하고, 키워드 방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아규먼트 두 개를 다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폴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move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거 있었죠? 그 전에. 그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제로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좌표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점의 좌표가 다른 값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동한 이동한 좌표, 이동한 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원했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생성된 포인트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동한 y
좌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를 의도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의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x좌표, 원래 x좌표는 셀프.x란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지만, 그죠? 이동한 거리를 전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x좌표를 다른 좌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self.x 더하기 dx를 해주면 이게 이동한 x 좌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원래 점의 좌표에다가 더하기 이동한 거리라고 써주면, 그죠? 어,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어떤 변수에서 값을 더하고 그거를 다시 그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합할당 연산자로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y좌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좌표 더하기 dy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의도했던 겁니다. 이걸 하려면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dy라고 하는 값이 어디선가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할지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할지를 전달을 받아야지만 이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다가 그 문서를 쓸까요? 음, 음. 점의 좌표 xy를 x축의 방향으로 dx만큼. 근데 이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y 축의 방향으로 어, dy만큼 이동을 시킨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동된 점의 위치는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dx 그다음에 y 더하기 dy가 된다.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셀프.x가 x 더하기 dx로 바뀌어야 되고 셀프.y가 y 더하기 dy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기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문제에서는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도 기본값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기본값 줄 수 있어요. 그죠? 어, X축으로 이동하는 크기는 기본값 0으로 하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것도 기본값 0으로 하면, 그죠? 어,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고 싶으면 dx는 하고서 값을 주면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고 싶으면 dy는 하고 값을 주면 되는 거고, X축, Y축 둘 다 양쪽 방향으로 둘 다 이동시키고 싶으시면 아규먼트 두 개를 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생성자처럼. 이거는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메서드도 디폴트를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문제에서 드렸던 건 아니에요. 드렸던 건 아닙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자,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객체를 생성하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현재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P1을 만들고 출력하고 P2를 만들고 출력하고 여기 P4를 만들고 출력하는 것까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실행시키고 싶으시면요. 물론 순서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런타임에 보시면 셀 및 하위 셀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부터 그 밑에 있는 셀들을 전부 다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한다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F10. 이거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실행하고 여기 실행 번호가 44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셀의 실행이 끝나면 그 밑에 셀도 또 실행을 합니다. 45번, 그 다음에 46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 그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실행이 됐으면 이제 P1에서 move라고 하는 동작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move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안쪽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무브를 호출하게 되면 동작 안 해요. 그죠? 그 이전에는 무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바디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지 않아요. 여기가 바뀌었으면 이 밑에 있는 코드도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이 코드에 맞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항상 거기서부터 그 밑에 딸려 나오는 다른 코드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유용한 단축키가 컨트롤 F10. 여기 바뀐 현재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셀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 컨트롤 F10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무브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볼까요? 첫 번째 점 출력을 하니까요. 출력을 하니까 원점이라고 나오죠. X좌표 0, Y좌표 0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자, 이거를 중간에다 코드 하나 추가를 할게요. P1 점. 자, 이제 move를 쓰려고 해볼게요. move. 자,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그죠? 설명을 보여주죠. 아규먼트 두 개가 있어야 된다. dx라고 하는 아규먼트 줘야 되고, dy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줘야 된다. 근데, 디폴트 값이 있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서 여기 디폴트 값을 주면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원래 좌표가 x, y였으면 이동된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dx, y 더하기 dy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설명으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1, 그 다음에 dy는 2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자, 원점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원점을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인 곳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x좌표와 y좌표를 출력해 보면 이동 후라고 할까요? 이동 후 x는 하고서 p1.x 그 다음에 y는 하고서 p1.y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있어야 맞아요? x좌표 1이고 y좌표 2가 되어져 있어야 맞죠? 맞습니까?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동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중간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이제 P1은 X좌표가 1이 됐고 Y좌표가 2가 됐어요. 얘를 다시 이동을 시켜요. 자, 이번에는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던 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 프린트문을 똑같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X좌표, Y좌표 어떻게 돼 있어야 맞아요? dx 넘기지 않아도 괜찮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디폴트 값을 준 경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음. dx의 디폴트 값을 0이라고 줬기 때문에 dy만 아규먼트를 줘도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이동시키겠다는데 y축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시키겠다는 얘기고 x축으로는 이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좌표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y좌표는 2에서 1로 바뀌었죠. 2 빼기 1이 될 테니까. 맞습니까?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해되십니까?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밑에 있는 P2나 P3나 P4 같은 경우들도요. 마찬가지로 무브를 이동하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그 점을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다? X좌표, Y좌표가 0인 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X좌표, Y좌표가 0인 그런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동된 위치에서, 그죠? 이동된 위치에서 X축으로는 이동하지 말고 Y축으로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는 여기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만큼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어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처음에 P1이라고 하는 점을 만들었는데 P1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여기다 만들었어요. X좌표 0, Y좌표 0에다가. 그쵸? 그래서 출력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거를 이동시킨대요. 이 P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점을 이동시키겠대요. 어떻게 이동시키겠다고 했냐면 X축 방향으로, 그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한 칸, 두 칸. Y축 방향으로는 음, 여기 이만큼 이동시키겠대요. 그럼 점이 여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가 다시 이동한 P1인 거예요. 이동한 P1. 이해되십니까? 이게 1, 2가 되겠죠. 그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점을 다시 이동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을 다시 이동시키겠대요. 어떻게?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만. Y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요렇게만 이동시키겠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가겠죠, 여기. 이제는 여기가 P1이 되는 거예요. 그죠? X좌표는 안 바뀌었고 Y좌표가 1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이동시킬 거리들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좌표에서 얼만큼 더하겠다, 원래 좌표에서 얼만큼 더하겠다까지를 해주시면 돼요.
야, 여기까지가 제가 의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되셨어요? 음.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자.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y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자. x 값을 바꿔주기 위한 새로운 값, y 좌표를 바꿔주기 위한 새로운 값이 필요하겠죠. 그런 그 새로운 값들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뭐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되셨죠? 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디스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어, 제가 여러분들 하신 거를 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구현하신 분들의 코드를 보니까 딱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려면, 요거 그림으로 그려놓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P1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점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은 여기 있는데, 이게 P2라고 하는 점이고, 여기가 X2, Y2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 거리 공식은 제가 적어드렸어요. 거리 공식은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두 점 간의 거리다라고 그거는 제가 써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셀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여기 있는 점을 셀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그죠? 나에서부터 어떤 다른 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하는 일은, 디스턴스가 하는 일은요, 지금 현재 내 점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 점의 위치에서 다른 점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하려면, 네 개의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내 점의 x좌표와 내 점의 y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셀프가 전부 가지고 있죠. 내 점의 x좌표와 내 점의 y좌표는 셀프.x, 셀프.y, 셀프가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만 알면 돼요? 상대방, 다른 점의 x좌표와 y좌표만 알면 거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나의 x좌표와 y좌표는 셀프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점의 x좌표와 다른 점의 y좌표만 알면 거리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규먼트 몇 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규먼트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점의 x좌표, 다른 점의 y좌표. 이해되세요? 아마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리턴을 해주셔야 되냐면 나의 x좌표 빼기 여기서 셀프가 안 붙어 있는 x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 x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나의 y좌표 빼기 어떤 다른 점의 y좌표. 여기에 다시 제곱. 이 전체를 루트는 0.5죠. 그죠? 0.5 제곱. 이게 거리 공식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자, 이거는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한 거냐면, 음, 다른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전달받아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도로 작성한 코드인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자, 이거는 제가 주석으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distance. 자, 셀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다른 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거는 셀프가 다 가지고 있고, 내 거는 셀프가 가지고 있고, 이쪽에 다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변수 이름을 other라고 할 거예요. 다른 녀석, 다른 녀석이라고 하는 의도로 other라고 할 거예요. 문서는 이따가 작성을 할 거지만, 코드를 먼저 만들고 문서를 좀 작성하도록 할게요. other라고 하는 변수는 포인트 타입의 객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포인트 타입의 객체란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 타입의 객체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는 그죠? 모든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p1.x, p1.y, p2.x, p2.y, p3.x, p3.y. 그죠? 그죠? 어떤 포인트든지 간에 만들어진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는 그 객체 이름 가지고서, 그죠? 객체의 이름을 가지고서 점 하면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other라고 하는 거를 p1, p2, p3와 같은 그런 변수 이름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셀프에 x좌표가 있고 other에도 x좌표가 있어요. 여기에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셀프에 x좌표가 있고 y좌표죠. 셀프에 y좌표가 있고 other에도 y좌표가 있어요. 여기에 제곱. 전체를 더해주고 이거를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0.5. 자, 제가 위쪽에서 적어드렸던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닌가요? x1 빼기 x2 제곱, y1 빼기 y2 제곱, 거기에 루트. 그대로 쓴 거죠. x1, y1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self.x, other.x라고 쓴 것 뿐이고, y1, y2 대신에 self.y, other.y라고 쓴 것 뿐이에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서 의도했었던 거는 이거예요. 아규먼트를 어떻게 선언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대로 만들 수 있을까? 공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아규먼트를 어떻게 주면 그 공식에 맞도록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예요. 아규먼트를 주는 방식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주면
첫 번째 숫자는 x좌표를 의미하고 두 번째 좌표는 y좌표를 의미하도록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주면 거리를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숫자를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객체를 넘기자는 거예요. 객체를. 여러분들 이런 거 써보셨잖아요. 자, 어떤 리스트가 있었어요? 뭐, 리스트 1번, 뭐, 1, 2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리스트 2번, 3, 4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리스트 1번, 점, append, 리스트 2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보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그 아규먼트로 뭘 전달하자? 리스트를 전달하자.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었잖아요.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어떤 리스트에서 append나 extend와 같은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그 아규먼트로 다른 리스트를 넘겨주자. 우리 이런 거 썼었잖아요. 이 방식이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겠다. 그러면 order는 뭐라고 가정을 해야 되냐면 point라고 하는 걸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네. 현재 점 셀프에서 그래서 다른 점 다른 포인트 order 까지의 거리를 리턴한다. 셀프에서 other까지의 거리를 리턴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은 셀프에 대한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other에 대한 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other가 무슨 타입이다? 포인트 타입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x, y 좌표를 어, 좌표를 그 속성으로 갖고 있는 무슨 타입? 포인트 타입 객체다. 그러니까 이 어더에는 아무 객체나 넣지 말고 무슨 타입만 넣어라, 포인트 타입만 넣어라라고 문서에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는 뭘 가지고 있다? x와 y를 가지고 있다죠. 모든 포인트는 x라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셀프라고 하는 포인트도 x, y를 가지고 있을 거고 other라고 하는 포인트도 x, y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returns, 리턴 값은 이걸 그냥 그대로 쓸까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 어, 너무 똑같이 쓰지 말고 2분의 1. 뭐 이렇게. 0.5 제곱이나 2분의 1 제곱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0.5라고 설명한다. 코드 이해되세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얘를 의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얘를 의도를 했던 건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요렇게 메서드를 만드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
그냥 점의 좌표를 하나씩 하나씩 전달받아서 점의 좌표를 하나씩 하나씩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음. 그럼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x는 실수값, 그죠? x 좌표니까 플롯 타입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y도 플롯 타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서에다가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x는 플롯, y도 플롯.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한다, 문서를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음, 얘가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어, 만약에 문서를 추가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x 플롯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어, y도 어, 플롯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뭐 보통 설명 그 거리를 계산할 점의 x 좌표값이다.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할 점의 y 좌표값이다. 뭐 이런 정도로 주석을 더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메서드를 만드실 때 나와 나와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어, 나와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전달받겠다. 그런 의도로 쓴 거고요. 그런 의도로. 여기서 했었던 거는 어차피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아규먼트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리스트가 어펜드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리스트가 익스텐드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다른 리스트를 전달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셀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더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p1.x라고 썼던 것처럼 그리고 p2.x라고 썼던 것처럼 self.x, other.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메서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RSL을 다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F10. 그러면 또 순서대로 쭉 하고 실행이 됐네요. 55번, 56번, 57번 이렇게 하면서 쭉 실행이 됐죠.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점들을 보면 여기 P1이 있고요. P1을 두 번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이동시켰더니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고 그 다음에 P2는 5,0이고요. 5,0이고 P3는 0, 마이너스 1이고요. P4는 1,1이에요. 맞아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다 할까요? 그나마 얘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어. 자, 여기 지금 현재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요게 P3, 요게 P4라고 하는 점이에요. P3가 여기 있어요. P3가 어디에 있냐면 0, 마이너스 1에 있고요. 그 다음에 P4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은 어디 있냐면 1, 1에 있어요. 그럼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다. 이런 의도로 제가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다고 메서드를 호출해 볼게요. 이해되셨죠? 음. 여기 P3하고 여기 P4가 있으니까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P3 점 distance 그리고 안에다 뭐 넣어준다? P4를 넣어주면 된다. distance는 order를 넣으면 된다라고 돼 있죠. order는 포인트 타입 객체를 포인트 타입을 넣으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해서 리턴 값 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어. 이때 셀프는 뭐가 될까요? P3. 그 다음에 이때 order는 뭐가 될까요? P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계산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2.23이 나왔군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결과냐 하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X좌표가 0이 있었죠? 빼기. 그 다음 P4는 1이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X1 빼기 X2. 거기에 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이거 괄호로 묶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플러스 1이죠. 근데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다시 빼기 1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란 뜻이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 전체 0.5제곱. 그래서 아마 이거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5인 것 같아요. 루트 5. 그죠? 네, 루트 5를 계산한 게 아마도 2점, 엥? 계산이 왜 틀렸지? 아, 0.5분, 0.5인데,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2.23 맞죠? 2.23. 루트 5를 계산한 거예요, 루트 5를. 뭐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확인을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거리를 거꾸로 계산해도 똑같은 거리가 나와야 되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거나, 그죠?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도 똑같은 거리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P, 4, 점, distance, P, 3. 같은 거리가 나와야만 돼요. 다른 거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 이렇게 호출했을 때에는 누가 셀프인 거예요? P3가 셀프. 그 다음에 어더는 P4.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을 때는 셀프가 누구? 셀프가 P4. 그리고 어더는 P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순서 바꿔서 제곱해봐야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값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메서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아규먼트를 여기에 아규먼트가 꼭 숫자나 문자열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 때 메서드의 아규먼트가 뭐 숫자, 문자열 이런 것만 가능하다라는 그 선입견 버리시고 또 다른 포인트가 여기에 올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얻어 점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셀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셀프가 셀프.x를 가지고 있었듯이 얻어도 포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얻어.x를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의도의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3번 문제를 쭉 했고요. 생성자 호출하고 메서드 호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